요약 노트. 첫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시간 동기와 독립 서버입니다. 일반 기업은 시간 동기와 서버가 없다고 해서 바로 결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권과 가상자산은 독립 서버를 구성하지 않으면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서버팜 내부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절차입니다.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의 없이 먼저 신고하면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 주기입니다.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공개 서버는 1년에 2회 이상 취약점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개인정보 게시 승인 절차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때는 승인 절차가 없는 것 자체가 핵심 결함입니다. 담당자 실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결제 연계 비밀키입니다. 결제 시스템 연계 시 클라이언트 키와 시크럿 키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크럿 키가 웹에 노출되면 아주 크리티컬한 결함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72시간입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신고를 기억합니다.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포함, 외부 해킹의 3가지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노출과 유출의 구분입니다. 게시 후 다운로드가 없으면 노출로 보고 1명이라도 다운로드하면 유출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RTO와 RPO의 주체입니다. RTO와 RPO는 사업부서가 정해야 합니다. IT부서가 임의로 너무 길다고 평가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DB 접근 통제의 대상입니다. DB 접근 통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SQL 툴로 직접 DB에 접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그인 로그가 아니라 SQL 행위 로그가 핵심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설계 함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검색 조건으로 직접 받으면 평문 대 평문 조회가 일어납니다. WAS, 로그, DB 접근 통제 쪽에 평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VPN 2차 인증입니다. 원격 접근에서 2차 인증 미적용은 대표 결함입니다. 사무실 PC로 접속하면 그 PC는 사실상 관리용 단말기가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모의 해킹 미실시입니다. 모의 해킹을 하지 않고 웹 취약점 점검만 수행한 경우는 시험에서 결함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NTP MONLIST입니다. NTP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의 약자로 서버들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MONLIST는 NTP 서버가 최근 통신한 클라이언트 목록을 반환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악용하면 작은 요청으로 대량의 응답을 유발하는 NTP 증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MONLIST 비활성화 여부와 NTP 증폭 공격의 연관성을 함께 묻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재사용 및 폐기 절차입니다. 퇴사자 PC를 포맷 없이 다른 직원에게 주는 사례, 장애 디스크를 외부 반출하는 사례가 대표 문제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보안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내부망 접속이라도 2차 인증, 특정 IP 허용, 계정 잠금,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1인 1아이디를 묶어서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NAC, DLP, DRM, EDR 구분입니다. NAC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의 약자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입니다.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보안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된 단말만 접속을 허용합니다. 시험에서는 NAC 인증 범위에서 빠진 단말이 있으면 결함으로 봅니다.
DLP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의 약자로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메일, USB, 출력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나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DRM은 디지털 라이츠 매너지먼트의 약자로 문서 암호화 및 권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문서 자체를 암호화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열람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DLP가 유출 탐지라면 DRM은 문서 자체 보호라는 점에서 구분합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언드 리스판스의 약자로 단말 위협 탐지 및 대응 시스템입니다. 프로세스 실행, 파일 변경, 네트워크 통신 등 단말의 행위를 분석해 악성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시험에서는 4가지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클라우드 기본 개념입니다. VPC는 전체 네트워크, SUBNET은 존에 해당합니다. NACL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브넷 단위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방화벽입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서버 단위 방화벽이고 ACG는 액세스 컨트롤 그룹의 약자로 국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서버 및 스토리지 단위 방화벽입니다. ACG는 AWS의 시큐리티 그룹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0.0, 0.0/0의 의미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그룹에서 0.0, 0.0/0은 all, 즉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조직 간 연계 방식입니다. 다수 외부 기업과의 대량 연계는 SFTP가 현실적입니다. FTP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금지 관점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WPA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무선은 학생망과 교직원망 분리, 업무망과 무선망 분리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를 중심으로 외웁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MAC 통제의 한계입니다. MAC 주소 통제만으로는 MAC 스푸핑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인터넷 접속 차단 함정입니다. 학교 사례는 이용자 수 100만 명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문제에 100만 명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결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암호화 대상입니다. 법정 고유식별 정보,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생체인식 정보를 우선 기억합니다. 학번과 환자번호는 법정 고유식별 정보와 구분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안전한 알고리즘 암기법입니다. 시험에서는 DES 계열, MD 계열, RC 계열, SHA-1 계열을 취약으로 빠르게 걸러내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개발 및 시험 환경 분리입니다. 실데이터 사용 시 승인, 통제, 삭제 증적이 필요합니다. 마스킹 데이터라도 식별 가능성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배포 관리입니다. 긴급 배포 자체보다 사후 승인과 이력 부재가 문제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백업 범위입니다. 운영 데이터 외의 보안 정책, 탐지룰, 소스코드, 접속 기록, 관리용 단말기 로그 누락을 주의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세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시간 동기와 독립 서버 미준수는 결함 포인트입니다. 보안 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2차 인증 미적용, 공유 계정 사용, 1인 1아이디 위반은 결함 포인트입니다. NAC 인증 범위에서 빠진 단말이 존재하면 바로 결함으로 봅니다. IAM은 아이덴티티 언드 액세스 매너지먼트의 약자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불필요한 계정 방치나 과도한 권한 부여가 대표 결함 포인트입니다. MFA는 멀티 마이너스 팩터 오센터케이션의 약자로 다중 요소 인증입니다. 비밀번호 외에 OTP, 생체 인식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IAM 불필요 계정 방치와 MFA 미적용은 대표 클라우드 결함입니다. 개인정보 게시 승인 절차 부재는 결함 포인트입니다. 결제 시크럿 키 웹 노출은 크리티컬 결함입니다. FTP 사용, DB1521 포트 직접 연결, DB 접근 통제 마스킹 미반영은 결함 포인트입니다. iOS 장비 및 시스템의 중대한 취약점 미패치, 모의 해킹 미실시, 재해복구 훈련 미실시는 시험과 심사 모두 강한 결함 포인트입니다. 실데이터 시험 환경 무단 사용, 개발계와 운영계 동일 키 및 동일 해시, 운영환경 소스코드 존재도 결함 포인트입니다. TDE는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엔크립션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하지만 테이블 스페이스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TDE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암호화 결함입니다. 암호키가 하드코딩되어 있으면 암호키 관리 결함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계정이 발견되면 DB 접근 결함입니다. 서버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거나 유해 사이트 차단 목록 갱신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 차단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CCTV를 30일보다 적게 저장하면 결함입니다. MVR 서버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별도 통제구역 미흡으로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금융권에서 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 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면 결함입니다. 원장은 클라우드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접속기록 대상 시스템 누락은 현재 실무에서 매우 큰 결함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히트카운트 0 정책 정리 미흡, 기본 계정 비활성화 미흡, 알람 기능 미사용은 개선 포인트입니다. 모바일 앱 내부 VPN 자산 누락, 원격 관리 우회 경로 미확인은 리스크가 큽니다. 월간 관제 보고서만 있고 실시간 탐지 및 대응이 약한 구조는 미흡 포인트입니다. 윈도우 패치 사전 검증 체계 부재, 백신 종료 통제 미흡은 운영 리스크가 큽니다. 백업 대상 누락, 담당자 PC에만 정책과 룰 보관, 복구 테스트 미흡은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사 PC에만 최신 소스가 있고 원청이 미보유한 상태는 형상 통제 리스크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출제 리스트입니다.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및 가상자산 시간 동기와 독립 서버입니다. 금융과 가상자산은 독립 서버를 구성해야 하며 미구성 시 결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권 클라우드 심해 후 신고입니다. 정보보호위원회 심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신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 연 2회입니다. 금융권과 가상자산은 1년에 2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게시 승인 절차입니다. 담당자 문제가 아니라 승인 절차 자체가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출 72시간과 3조 건입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며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외부 해킹이 3조 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RTO와 RPO는 사업부서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IT부서가 임의로 평가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DB 접근 통제는 사람의 직접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SQL 툴로 직접 DB에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의 해킹 미실시입니다. 모의 해킹을 하지 않고 웹 취약점 점검만 수행하면 시험에서 결함으로 봅니다.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NTP MONLIST 비활성화는 NTP 증폭 공격과 연결해 기억합니다. 보안 솔루션 관리자 페이지는 2차 인증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서 0.0, 0.0/0은 전체 허용을 의미합니다. 조직 간 대량 연계는 SFTP를 사용하고 FTP는 금지 관점으로 봅니다.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를 함께 기억합니다. 인터넷 접속 차단은 100만 명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TDE는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배포의 핵심은 사후 처리 이력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암기박스입니다. 시간 동기와 서버 식별 포인트는 UDP 123입니다.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 금융 및 가상자산 기준은 1년에 2회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알게 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유출 신고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외부 해킹입니다. 침해 사고 신고는 24시간입니다. 악성 이메일 훈련은 1년에 1회입니다. DB 직접 접속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IP, 포트, DB명 즉 SID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은 2년 이상입니다. 금융권 원장 조회 기록은 5년 이상입니다. 재해복구 훈련은 1년에 1회입니다. 무선 보안은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입니다. 전송 구간 암호화는 TLS 1.2 이상입니다. 대칭키는 128비트 이상입니다. 공개키는 2048비트 이상입니다. 해시는 SHA-256 이상입니다. 암호키 유효기간 5년은 권고입니다. 개발 보안 관련 영향평가 수치는 5만, 50만, 100만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은 2개월 이내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여부 확인 제출은 1년 이내입니다. 7번째 주제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 비교표 접근 통제 비교입니다. DB 접근 통제는 사람이 SQL 툴로 DB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QL 행위 로그, 마스킹, 개인 계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만 기록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접근은 직원이 업무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및 기능 권한, 다운로드 통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DB 접근 통제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서버 접근 통제는 서버 자체 접속 통제를 의미합니다. 서버 관리자 인증과 경유 통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VPN으로 사무실 PC 접속하는 경우와 혼동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두 번째 비교표 암호화 방식 비교입니다. TD 방식은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암호화합니다. 적용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테이블 스페이스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PI 방식은 개발자가 암호화 함수를 직접 호출합니다.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개발 수정이 필요하고 암호화 컬럼 목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방식은 DB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영향을 완화할 수 있지만 평문 노출 관점과 부하 이슈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비교표 무선 보안 비교입니다. WEP는 RC4 고정키를 사용하며 취약합니다. WPA는 RC4와 TKIP와 EAP를 사용하며 WEP 보안 단계입니다. WPA는 AES와 CCNP와 EAP를 사용하며 시험에서는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로 기억합니다. 네 번째 비교표 노출과 유출과 침해 사고 비교입니다. 노출은 게시되었으나 다운로드 흔적이 없는 경우로 정보 주체 통지를 검토합니다. 유출은 1명 이상 다운로드하거나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로 72시간 신고를 검토합니다. 침해 사고는 해킹이나 침입 등 보안 사고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24시간 신고 맥락과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비교표 백업 방식 비교입니다. 전체 백업은 전체를 다시 백업하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합니다. 차등 백업은 전체 백업 이후 변경분을 누적 백업하는 방식으로 복구 시 전체 백업과 마지막 차등 백업이 필요합니다. 증분 백업은 마지막 백업 이후 변경분만 백업하는 방식으로 저장량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복구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표 망분리 비교입니다. 물리적 망분리는 PC와 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국방 등은 물리적 방식만 허용되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논리적 망분리는 한 단말에서 가상화 등으로 분리하는 형태로 망연계와 정책과 검사 체계가 중요합니다. 망연계는 두 망 사이 자료 전달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백신 업데이트, 정책, 전달 검토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주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시간동기화 서버는 무조건 독립 서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맥락에서 독립 서버를 강조했고 일반 기업 전체 의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서버팜 내부에 시간동기화 서버가 있으면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서버팜 내부 배치를 권고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은 모두 연 1회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금융권과 가상자산 공개 서버는 1년에 2회 이상이 필요하므로 일반 기준과 섞으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DB 접근 통제 로그는 로그인과 로그아웃 로그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SQL 행위 로그가 핵심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TDE만 적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직접 검색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조회 구조 자체가 평문 대 평문 조회라면 WAS와 로그 관리와 DB 접근 통제 쪽에 평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입니다. DB 접근 통제 앞단만 개인 계정이면 뒷단 공유 계정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시험에서 오답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안상 결함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워드 공유와 우회 경로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입니다. MAC 주소 통제만 해도 무선 보안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MAC 스푸핑 때문에 단독 통제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함정입니다. 학교 교직원 PC의 인터넷 연결은 무조건 망분리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이용자 수 100만 명 기준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함정입니다. 노출되면 항상 유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다운로드 흔적이 없으면 노출로 끝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 주체 통지 이슈를 별도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함정입니다. RTO가 길면 무조건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RTO를 누가 정했는지, 즉 사업부서 합의와 정해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함정입니다. 긴급 배포가 있으면 바로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긴급 배포 자체보다 사후 승인과 이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함정입니다. 학생이 자기 정보만 보는 서비스와 교직원이 학생 다수 정보를 보는 서비스는 2차 인증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자기 정보 조회와 타인 다수 정보 조회를 구분해서 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 오지선다 예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단순질의 유형입니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 주기 숫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출 72시간 신고의 3조건 조합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복합응용 유형입니다. DB 접근 통제 대상, SQL 행위 로그, 주민등록번호 직접 조회 위험을 묶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전환 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와 금융감독원 신고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유형입니다. VPN으로 사무실 PC 접속 시 2차 인증, 관리용 단말기 로그,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업로드 실수 사례에서 노출, 유출, 통지, 승인 절차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